만남의 법칙. 이해관계를 떠났을 때 만남은 시작된다. 돈만 너무 밝히지 말아라. 돈 문제에서 좀 벗어났을 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인연이 비로소 맺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fellow, 자기를 이제 따르는 추종자부터 해서 동료, 친구, 지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정말 탁월한 사회생활,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눈앞의 이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앞에 그 눈앞에 떨어진 그 이익만 보고서 사람을 사귀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롱텀으로 지속되는 그 펠로우십, 이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쌓아 나갈 때 나의 성장과 발전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 떠났을 때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상대방이 내 일과 별로 관계가 없다. 흥미와 호의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냥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별로 이렇게 가치가 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인연, 그 사람과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인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묘한 게.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운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이 맺어진 그 끈인데 일종의. 그래서 이게 관계가 되는 순간 이게 또 비약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인간적인 신용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신용. 보통 이제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신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믿음과 이제 신뢰가 바탕이 돼가지고 마침내 인간 신용장이 부여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인간 신용장을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제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게 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결국에서 내 손에 황금이 쥐어지는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감각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타산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타산적인 관계, 이해타산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 타산적인 관계, 이해타산적으로 관계가 돌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교제가 없을 때는 사업으로 만났던 그 비즈니스의 중단이 바로 생깁니다. 그 이 비즈니스가 중단되면 바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 신용장을 내가 수여받게 되면은 아까 수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신용장을 받게 되면은 야, 저 사람 일이라면 내가 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뭐든지 다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 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냉정한 비즈니스 사회에서 인간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 살벌한 돈만 추구하는 이 비즈니스 사회인데요. 여기에서 인간성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데 너무 돈만 따지고 너무 이제 합리적이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리주의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비합리적인 세계를 만들고 만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인간다움을 소외시키고 마음의 교류가 얇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의 그 신봉자와는 이제 쉽지 않고 이 합리주의라는 게 자신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이 비즈니스 영역까지 이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인간이라는 게 기계 인간도 아니고 이 마음의 에너지를 이게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 에너지를 가진 이 무한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연소시키고 교류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기적인 타산의 계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로 취급하거나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그 인간 신용장이 발부가 돼서 잘 나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롱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친하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친하다는 표현하잖아요. friendly. 참 친하게 지냅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합니다. 근데 이 친하다고 하는 것은 예절, 예의, 매너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그래도 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나 최소한의 그 매너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계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한계를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한 관계라고 해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제 늦어도 괜찮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우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자기 본유의 그 에고이즘을 숨겨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자기 본유의 에고이즘을 이제 숨겨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이 친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이 친구나 지인들을 이용하려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약속을 이제, 점심 먹고 2시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 나누자. 그랬는데 뭐 항상 늦어. 한 30분 늦는 건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당하면은, 아무리 마음 좋은 친구라고 그래도, 노골적으로 그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 마음 속에 이 불쾌감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쾌감 정도로만 그치면 다행이죠. 근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해. 저 친구는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해. 이런 이제 부분 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는데 부분 부정에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먹지 못했다. 이런 불신감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1단계는 부분 부정, 2단계는 불신감.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 친구가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친구가 어떤 장점이나 뛰어난 면이 있고 사회적으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면 부정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 부정에서 불신감으로 갔다가 전면 부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친한 관계다. 나하고 친하다. 이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사람하고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납할 거야. 이게 착각이죠. 이게 착각.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나 행동도 모두가 다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시점에서는 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인생관이나 이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라온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질적인 것 때문에 이 상대방과 친밀도가 증가되더라도 이 이질감이 언젠가는 표출이 된다는 거죠. 나하고 저 친구하고는 근본이 다른데 내가 친하단 말이에요. 친하니까 이질감이라는 요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금도를 넘고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되다 보면은 사소한 걸로 어느 사이인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짓밟아 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입씨름도 하고 기분이 상하고 이런 게 몇 번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뭐 금 가는 건 시간 문제죠. 금이 가버리는 거죠. 친하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하다는 거는 뭐 상대방에게 뭐 어리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까부는 건데 일종의 상대방에게 일종의 배려를 해주는 거죠. 친하다는 거는 이제 그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간의 그 교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만남과 교제, 펠로십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친한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하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심성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약속할 때는 이 지킬 수 있는지, 정말 지킬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제 이런 어드바이스인데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이 사회생활이 즐겁고 또 인생의 보람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그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의 그 근본적인 요체, 근본을 이루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약속을 밥 먹듯이 안 지키는 사람이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낭패네, 낭패야. 아유, 내가 그때 그런 약속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후회라고 그러는데, 이 후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하고 무슨 약속을 한다. 약속이라는 게 이제 속박인데 일종의 묶이는 거죠. 밴드. 약속을 하면 자신이 거기에 이제 묶이게 돼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쉽게 약속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뭔가 이게 짠하니 나 이런 사람이다. 나 화끈한 사람이다. 이런 거 뭐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약속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쉽지 않은데 그 약속을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꼼꼼하게 챙기질 못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다 보면 황당무계한 약속을 해놨다가 나중에 와서 엉뚱한 변명을 대면서 그걸 이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그 사람의 그 요구나 요청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한번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이러면서 슬쩍, 좀 피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약속을 하면서 잠시나마 이제 괴로움을 피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한 아이디어는 약속을 하지 않는 거죠.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부탁한 것을 잘 기억해 뒀다가 자신의 능력과 그 책임 권한으로 해서 그걸 또 시원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 이 마지막에 그 스마트한 방법,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참 히트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전혀 그걸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명쾌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 약속이 이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그 기쁨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아마 우러러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인간관계에는 시간이라는 필터가 필요하다.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즉석에서 무언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대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요. 그 외모를 통해서 외모나 복장이나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겉모양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좋은 교제의 찬스, 이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필터를 걸고 차분하게 그 인간을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거나 사회활동할 때,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직관, 뭐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다가 보면은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차분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교제가 시작되면은 이 피가 통하는 인맥이 되어가는 건데요. 피가 통하는 이 네트워크가 되어가는 건데 긴밀한 관계. 이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만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이제 특별한 인연이나 관계로 인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코드가 맞아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루즈해 보이고 내일은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다른 의복을 입듯이 그 변하는 그 사람의 마음 또 깊이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인격이나 인품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그 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의 관계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이 필터를 통과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 의욕이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도 오늘, today, 오늘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도 과거의 축적이 모여서 오늘이다. 이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오늘 결정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또 이게 항상 상대방을 필터를 통해 보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내일과 연관되는 네트워크 만드는 것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시간이라는 그 필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과거의 영광 속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파트너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그 인도자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시간이라는 필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래서 교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장점이 있는 건데 상대방 속에서 그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을 평가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그 인정에 빠져서 인간 관찰에 소홀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찰에 흐려지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앞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자, 인간관계에는 시간이라는 필터가 필요하다. 반대나 저항의 지혜로운 처방전. 사람 만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사고방식, 생각의 차이로 반대에 부딪히거나 저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참 난처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대처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나 저항의 방식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래서 납득할 수 없을 때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교묘하게 힘들이지 않고 또 말한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사람 또 뭔가 저항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방전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쪽의 생각에
좋은 뜻으로 응하지 않는가 한번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시적으로는 납득하고 복종한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나 저항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잘못 건드리면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반대나 저항에 대한 그 해결 방법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반대나 저항을 받을 때 그 솔루션이 뭔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불독인지 뭐 개 마냥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끈기가 있고 이제 의지할 만한 그런 이제 상대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납득할 때까지 대화를 서로 나누라. 그 대신에 주의할 사항은 너무 구석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거죠. 한계점까지 몰아붙이지 말아라.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말고 도피구를 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 이렇게 슬쩍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침묵하는 스타일. 요 반대나 저항을 하는 그 해결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침묵 모드로 들어갈 때 이게 묵비권인가 일종의 묵비권을 주장하면서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인 뭐 여유라든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껍질을 벗고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탁 털어놓고 말을 걸면서 이 마음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침묵하는 스타일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때를 쓰는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직장이나 조직사회 내에서 이렇게 반대나 저항을 통해서 때를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 보고라는 이런 기본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이제 주의를 줘야 되겠고, 주의를 통해서 반성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말이 나지 않는다.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같은 이제 팀원으로 일을 하는데 때를 쓰는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결말이 나지 않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자에게 이것을 이제 일임해서 처리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때를 쓰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동료들을 직장 동료, 사회 그 구성원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은 전체 이 팀원들, 직장 전체에 이 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거미 타입인데, 거미 타입은 이제 거미가 되는 거죠. 거미가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음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미가 이제 음모의 이제 대명사인데, 음모를 좋아하거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거미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쓸데없이 참견할 때 개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문제의 중심 인물과 그 단판을 짓는 거죠. 만나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핵심 인물하고 단판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거미 스타일은 이제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반대나 저항에는 지혜로운 처방전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라. 막다른 골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고립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립될 때 혼자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대책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역경이라는 이 마이너스 환경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인데, 확실히 인간이라는 거는 고립되어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불만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비참한 상태로
자기를 몰아넣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심신이, 마음과 몸이 모두 다 지치고 쫙 녹초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비전을 설정해 놓고 자신과의 그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얽매임이나 남의 힘에 의지하려고 했던 이 마음의 어리광을 싹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언제나 혼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입센이 한 말인데요. 입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언제나 혼자 서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네. 입센의 말이. 그래서 기계를 갖고 있으면은 남다른 돌파력이 몸에 붙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언제나 혼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선포하다가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서 남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 이래라, 이리 갔다, 저리라, 절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남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탁월한 사회인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예? 남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언제나 혼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입센의 말처럼 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마지막으로 서머리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났을 때 만남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무 돈만 밝히지 말고 이해관계 좀 이렇게 떠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만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지할 만한, 믿고 의지할 만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눈앞에 이해만 생각하지 말고 롱텀으로 오래 지속되는 그 펠로십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이거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만 갖게 되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비즈니스의 중단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신용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회복하고 재생산을 해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케이스 메소드로 이제 그 약속 시간 얘기했었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반에 나왔다.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3시가 넘어도 안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딴청을 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본위의 그 에고이즘이 강한 사람들인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사람 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친구나 지인을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 부분부정, 1번 부분부정이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불신감. 그 세 번째는 전면 부정으로까지 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장점이 많아도 그 사소한 실수, 시간관념이라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인간관계에 그 파탄을 가질 수가 있다. 친하게 지낸다는 게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라 그랬죠. 조심성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약속할 때는 정말 지킬 수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하라. 이제 이런 격언도 있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에서 그 신뢰, 신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케이스 메소드로 야, 낭패네, 낭패야. 그런 약속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후회를 계속 연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속을 좀 거절해야 되는데 냉혹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분명하게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고, 노력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을 이제 피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랬죠. 약속은 안 했는데 부탁받은 걸 잘 기억해 놨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 이랬을 때 굉장히 그 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시간이란 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외모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외모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이 좋은 만남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 인간성이나 그 인품 이런 것들을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반대나 저항에는 지혜로운 처방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과 그 사고의 차이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히거나 저항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 반대나 저항 방식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과 그 해결책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나요? 그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대화를 나누라고 그랬죠. 의견 교환을 하되 이제 너무 구석으로 몰지는 말아라. 한계점까지 몰아붙이지 말고 그 도피구를 항상 그 도망갈 수 있는 그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계속 대화를 나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 그랬죠. 묵비권 행사하시는 분, 침묵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스스로 이제 껍질을 벗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막 때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때를 쓴다는 건 이제 뭐 땅바닥에 뒹굴거나 뭐 울거나 뭐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지. 대개 보면 때를 쓴다는 그 말 앞에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켜서 이 직장 전체 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격하게, 만약에 이제 기본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주의를 줘서 반성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책임 있는 임원에게 보고를 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엔 뭐예요? 거미 스타일, 거미.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를 좋아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문제 핵심 인물한테 용기를 내서 다가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어떤 그 지혜서에서 그 뽑아온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지혜서에 나오는 그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잘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걸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용을. 자, 악인을 상대로 할 때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은 상대를 훌륭한 젠틀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 상대는, 그 악한 상대는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당신의 성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악인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머릿속에서 잘 저장을 하셨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잘 응용하실 수가 있으면은 엄청난 그 티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아주 피곤하실 텐데, 몸도 피곤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듣느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